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수경입니다. 오는 6월 13일 투표소에 가시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그리고 도의원과 시군의원 정당 투표, 마지막으로 교육감 투표인데요.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서 관심이나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강원교육 100년제 대계 수장을 뽑는 만큼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춘천 MBC와 원주 MBC, MBC 강원 영동은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책과 소신을 들어보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병희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병희입니다. 네, 다음은 원병관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병관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신경호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교육감 후보 신경호입니다. 네, 그럼 토론에 앞서서 토론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고 공통질문과 대표 공약 그리고 두 번의 상호 토론에 이어서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언 제한 시간을 꼭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요. 카메라는 후보자를 비추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한 발언도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의 전 과정이 TV와 페이스북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기 때문에 상대 후보에 대한 배려와 예의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말씀드렸던 대로 후보들의 기조연설로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민병희 후보부터 연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교육감 후보 민병희입니다. 제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강원도민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성원하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킨 교육감입니다. 고교 평준화 실현된 후에 교복 색깔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시선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평준화 1세대 학생들이 졸업하는 연도에 4년제 대학 입학률이 월등히 높아졌고 해마다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 지원을 비롯한 돈 안 드는 교육을 완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방교육자치와 교육복지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대와 이 조건에 어울리는 교육감,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저 민병희 초선 때처럼 가슴이 뜁니다. 초선 같은 그러한 열정과 삼선의 경륜으로 강원교육을 멋지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원병관 후보의 기조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병관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지극한 정성으로 즉 고심혈성의 마음으로 강원도의 아이들과 함께 학부모님들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등에서 16년을 교직 생활을 했고 대학에서 20여 년을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또한 선출직 총장으로서도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그런 행정적 경험과 그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특히 교육학에 대한 전문 분야를 많이 접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 교육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것은 누구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저는 그 중등 아이들에게는 제가 시절에 급훈으로서 정직하고 부지런하자를 정해서 제가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아울러서 대학에 와서는 진실과 정도로 가자고 이렇게 저희 그 학훈을 정해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신경호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 선생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교육감 후보 신경호입니다. 저는 1976년 삼척 도계 여중에서 수학교사로 시작하여 38년 5개월 한평생을 오직 강원교육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전국 보통교육을 주도하고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했던 강원교육이 지난 8년 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의 학력, 체력, 인성, 대학 진학률 등에서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경쟁과 등수가 없는 교육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편파적이고 원칙 없는 인사정책과 갑질 행정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사교육비에 경제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 신경호가 강원교육의 위기를 구하겠습니다. 38년 5개월의 현장 경험을 살려 교육 적폐를 청산하고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의 기조 연설 모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새 후보께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내 학생들의 학력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새 후보께서는 도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도내 또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고요. 순서에 의해서 원병관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예, 그 학력 문제에 대한 것은 누누이 요즘 시대에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강원도의 그 학력 문제가 상당히 하향화되었기 때문에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가는 학생들도 적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적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지능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그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하는 그런 제도와 그다음에 개별 학습을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좋은 그 방안을 제시해서 효과적인 그 교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때에 따라서는 소규모 그룹 활동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그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가 문제 해결하는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평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해야지 그 학생이 모자란 점이 뭔지를 알고 이것을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완전 학습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신경호 후보 답변해 주실까요? 네, 학부모님들께서는 현재의 강원교육의 학력 수준이 전국 최하위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학력 신장의 기본은 공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사명감으로 가득 찬 교육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내 자식같이 사랑으로 가르치면 학력은 신장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여 학습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수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쟁력을 키우면 학력은 올라갑니다. 정기고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8년간 떨어진 학력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방법과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영재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네, 다음은 민병희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 학력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입식 암기주의 과거 학력이냐,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중심의 미래 교육이냐, 어느 것이 진정 우리 아이들의 장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수치로 나타나는 학력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렇게 따지더라도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는데 비해서 4년제 대학 진학자 수가 10% 증가하였고, 특히 수도권의 주요 20개 대학은 17%나 증가하였습니다. 이걸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기초학력을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초등학교의 한글 교육 책임자가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어, 수학, 기초교육 책임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중학교 이후에는 미래 학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읽고, 쓰고, 토론하는 능력을 제대로 갖춰야 대학 입시에도 유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부터 미래 학력까지 저 민병희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네, 강원도 학력 신장 방안에 대한 새 후보에 대한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후보자들의 선택 기준이 돼야 하고, 또 책임 정치와 정책 선거의 핵심이 바로 유권자와의 약속, 공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제시된 공약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각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고, 또 강조하고 싶은 본인의 대표 공약 하나씩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경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힘내라 강원교육이란 슬로건 아래 학력 올리고, 인성 키우고, 안전 지키고, 복지 늘리고, 소통 높여가는 목표를 가지고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공부 좀 시켜주세요. 인성교육 좀 시켜주세요. 네, 제가 이 두 가지와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들의 인권을 찾아드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질 좋은 맞춤형 수준별 교과 보충 수업을 실시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질 운영, 충효의 교육 강화, 청소년 단체 활동 활성화, 친환경 급식 공동관리센터 운영,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다문화 가정 원클릭 지원센터 운영, 학생 교통카드 지급, 교육청 통계처리 전담팀 운영, 강원교육 시민평가단 운영 등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민병희 후보의 공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교육복지위에 튼튼한 기초학력과 미래학력을 기르는 것이 저의 정책의 요약입니다. 첫째, 기초가 강한 교육과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교육을 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수학, 책임 교육과 읽고 쓰고 토론하는 수업 혁신으로 미래형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돈 안 드는 교육의 완성입니다.
2022년까지 공립 유치원 지원율을 50%까지 늘리고 학부모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도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생 교복비, 통학비, 고교 수업료 부담도 임기 내에 모두 없애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교 평준화를 지키고 제2의 고교 평준화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캠퍼스형 연합학교인 강원행복고등학교를 통해 진로에 강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학교 울타리를 허물고 자기 진로 적성에 맞는 수업을 이웃 학교와 인근 대학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용예술고와 조리고를 설립해서 아이들이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병관 후보의 공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공약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맞춰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하는 것을 주로 하면서 특히 그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 중심의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개인별 단계적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평준화의 문제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수 학습 방법의 그 어떤 혁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상향 평준화를 위한 학습을 강화하고 학력 수준을 측정해서 완전 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 도덕, 그리고 가정교육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서 양심을 우선으로 하는 인재 양성을 하고 책임 있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예의 바른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가르쳐서 인성교육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100여 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세 분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간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상호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세 후보에게 돌아가면서 주도권을 드릴 텐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유권자의 마음으로 상대 후보의 의견을 좀 꼼꼼하게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각 후보별로 4분씩 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일방적인 얘기만 하실 경우에는 사회자가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대로 흘러간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의 전 과정이 TV와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기 때문에 답변 태도 또한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 후보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질문이 한 후보에게 너무 쏠리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민병희 후보부터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원병관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예비후보 세 분이 단일화 논의를 하다가 이제 두 분만 단일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 후보님 기자회견문에서 보면 자신이 우리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셨고 그분의 지지단체에서 그 내용을 신문에 불법 광고를 내서 선관위에 고발을 당했는데 그런 사실이 맞습니까? 예,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요, 도민들께서는 왜 그 원 후보님은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으셨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교육 철학이 중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에는 어떤 진보니 보수니 하는 진영의 논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가 전국 최초의 급식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예산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 하지만 끝내 설득해서 협치의 산물로 함께 이뤄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경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날 모 토론회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선심성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친환경 급식 지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저도 그 뭐 무상 아니 친환경 급식 지원을 네. 두고 하신 말씀이냐고. 친환경 급식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시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이 아니시다고 말씀하시면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됐습니다. 밥 맛있게 먹게끔 해주셔야죠. 글쎄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행입니다. 6.13 선거 앞두고 여야 막론하고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 후보들께서 너나 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강원도가 했는데 우리가 왜 못하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다른 후보님들도 여기에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년 대학 입시에서 학생들 선호도가 높은 서울 소재 20개 대학의 기준으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어떤지 아신가요? 저한테 물으신 겁니까? 네네. 수시와 정시의 비율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10개 대학 안에 몇 명이 가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답해 주시고 맞겠고요. 네. 7대 3의 비율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2016년에 비해서 수시의 비중이 10% 높아졌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 변화하는 대입에 맞추어서 적극 대비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 이전보다 일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습니다. 일반고도 높아졌고 또 서울 소재 20개 대학도 높아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인정 안 합니다. 사실 10%, 17%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곡하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일반고고에서 보충 수업 야자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경시대 부활시키겠다고 하는데 네. 경시대도 하고 있죠? 그 소식은 모르겠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는 아니지만 자유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경 후보님께서 이 정책을 내신 거는 강제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강제가 아니고 아이들한테 열심히 가르쳐서 아이들한테 학교를 오게끔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네, 시간 다 선생님들이 사용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원병관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4분 드립니다. 예, 요즘 그 말씀이 하두가 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서 누구나 앞으로 배우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창의력이라든가 감성력을 배양하고 또 어떤 그 인문학적인 그런 융합을 해서 새로운 그런 그 산업을 창출해내는 그런 새로운 그런 산업 분야입니다. 물론 1차, 2차, 3차의 산업의 근간을 둔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나 또는 창업이나 이런 체험 활동을 통해서 로봇 또는 드론, 3D 등 다양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고 아울러서 그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교사도 자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중에서 저기 신경호 후보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인문학적인 측면에서의 융합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그때 그 인텔리전트 컬렉티브 인텔리전트라고 집단 지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집단 지능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집단 지성이라는 것은 진짜 현대사회에서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집단 지성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예, 집단 지성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이나 또는 다양한 놀이 학습이라든가 또 이와 같은 통해서 아이들에게 서로 협치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 지성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집단 지성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좀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 집단 지성은 여러 사람이 지성이 있는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 어떤 뜻을 내서 그대로 가는 정책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뜻을 좀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서 저 민병희 후보님에게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농어촌 그 활성화에서 그 농촌이나 어촌은 상당히 그 피폐화가 되면은 결국은 학교도 없어지고, 또 학교가 없어지면은 농촌이 없어집니다. 농어촌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교가 살아야지. 또 학교가 살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에 적어도 많은 학교들이 지금 소규모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느니 특성화시켜서, 지역에 맞는 그런 특성화시켜서 산업화를 하는 것이 좋고, 또 좀 더 특성화를 시키면 애국에 있는 학생들도 유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 교류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민병희 후보님께서는 국제 교류를 이런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작은 학교 살리기와 국제 교류를 말씀하시니까 조금은 뜨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맞서서 제가 싸워서 지켜낸 게 바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입니다. 저는 원병관 후보님의 작은 학교에 관한 이야기 공감하고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이 50년 동안에 아주 막역한 중마고와 같은 친구분이라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사이가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로 간에, 이 오래된 친구가 서로 간에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그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이 만약에 반영된다면은 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세요. 뭐 친구고 정책은 정책입니다. 신경호 후보님.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신경호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4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민병희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편향적이고 원칙 없는 인사 정책으로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사원 감사 보고서 자료에 보면 4급 승진자 사전 결정에서 2014년 8월 1명 승진에 2순위가 승진했고, 동년 12월 5명 승진하는데 7순위와 13순위가 승진했습니다. 또한 15년 6월에는 3명 승진자 가운데 10위가 승진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강원도 교육청에 문고리 3인방이 있다고 합니다. 교감, 교장 자격도 없는 교사가 장학관이 되어 밑에 교장 자격을 가진 장학관을 부하 직원으로 데리고 있고, 적법한 절차인지는 모르지만 마음먹은 대로 사변했다 복직하고, 사실 교사가 교감, 교장이 되려면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일선에서 승진하려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박탈감이 대단히 큽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하시는 분이 공평치 못한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편향적 인사를 했으면은 신경호 후보를 교육적으로 발령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급 승진과 관련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이 사배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학관 말씀하셨는데 아마 정교조 출신 장학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됐고요. 70명 중에 됐습니다. 한 분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도 강원도 교육청에 어공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네? 강원도 교육청에 어공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어공. 물론 자신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이라는 뜻이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 교육청에도 있고 강원도 교육연구원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위해서 그 어공 중에 몇 사람이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공 중에는 한 사람이 2010년 6월 20일 어느 정당 게시판에 올린 글을 제가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이라는 현장에서 진보 교육의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토양으로 진보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와 실력으로 다시금 동지들의 헌신을 눈물로 결과지우는 그런 부족한 정치인이 아닌 진보 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강원도 교육청 정책을 담당함 8년간 근무하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사표 낸 걸로 들었습니다. 후보님은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만두신 분이고 저와 현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엉뚱한 게 아니고요. 저에게 저는 말씀하십니까? 이런 분이 강원도 교육 정책을 8년간 해왔다는 것이 저는 참 현실에 가슴 아프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경호 후보님께서 당시에 중동 과정할 때도 그렇고 그분 정책에 잘한다고 칭찬하고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 고객 평준화 참 잘했죠. 그런데 역시 들어가 보니 결국은 하향 평준화가 되고 마른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중등 교육과정 원치 않았습니다. 8년을 냈습니다. 저 결국은 이 전직 동의서를 발령난 뒤에 제출을 했습니다. 저는 강원 중등교육과정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네, 열띤 새 후보의 상호 토론 함께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셨을 텐데요. 한정된 시간으로 충분히 발언을 하지 못한 후보는 상호 토론 시간이 앞으로 한 차례 더 있습니다. 못다한 의견은요, 다음 상호 토론 시간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 2개를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교육비 부담 문제입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가 6% 가까이 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18조 6천억 원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에 이른다는 통계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설 학원의 질과 수준을 또 따라잡는 공교육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과 또 더불어서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새 후보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병관 후보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사교육비가 증가한다고 6%라고 했는데 이 6%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과목이라든가 자기가 부족한 건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학교의 공교육이 지금은 좀 뭐라 그럴까 좀 무너졌다고 할까 상당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도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인데 앞으로 그 학교 교육에 그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학교 교육을 학생 중심에 교과 선택을 부여해서 개별 학습을 지도를 통한 학력 향상 지도와 방과 후 학생 중심의 심화학습과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그 학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그 방과 후에 실력을 향상시켜서 정기 수업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학교 교육에 충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모든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작게 해야지 10개를 알으면은 10개 중에 7개는 알고 3개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 차곡차곡 해서 단계별로 시켜서 학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경호 후보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감소와 공교육 활성화 이 2가지 질문의 내용이 바로 강원도 학부모님들이 강원교육에 바라는 가장 비중 있는 요구사항입니다. 사교육비 부담 감소와 공교육 활성화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공교육이 내실화하고 고품질화하면 사교육비는 자연히 줄어듭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는데 학원을 갈 이유가 없지요. 공교육을 내실화하려면 선생님들의 전문 연수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노동자가 아닌 진정한 선생님의 마음을 찾아드려야 됩니다. 19세기 환경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 환경은 경제 발전에 따라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선생님도 21세기를 가르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집단지성을 갖는
교육이 실행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많은 연수와 자기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민병희 후보 말씀해 주실까요? 2017년엔 저희 강원도도 전국 추세와 함께 증가폭이 다소 컸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는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도 학부모님들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꼭 해결하겠습니다. 사교육의 원인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봄형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에서 일찍 끝나서 오게 되면 맞벌이 부부는 할 수 없이 학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놀이밥 100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협의해서 돌봄 기능을 거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보충형입니다. 저희가 한글 책임 교육제를 하면서 보고받은 것이 사교육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영어, 수학교육 책임제와 초중 기초학력 안심교실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사교육 요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대입 컨설팅 비용이 1회에 수십만 원 한다고 하죠. 저희 강원도에는 모든 시군에 대입 지원관을 확대 배치해서 이러한 컨설팅 비용을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담을 통해서 대입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또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새 후보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도내 교대 출신 학생들과 일선 선생님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벽 오지가 많고 또 교통이나 문화적 여건이 열악해서 이 교사들이 강원도 근무를 기피해온 것도 공고연한 사실인데요. 예전처럼 교사들의 열정이나 또 사명감만으로는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교사를 확충하는 것도 임용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원들의 탈강원도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경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학생들도 매년 300여 명이 강원도를 이탈합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이탈하십니다. 이 분석을 해보면 춘천교육대학의 경우 강원도 출신 학생들이 적은 것도 한 이유입니다. 금년 춘천교대 신입생 345명 중에서 78명이 강원 출신 학생인데 76명은 강원 인재 육성으로 강원도 몫입니다. 그러면 일반 전형으로 합격자 수는 단 2명입니다. 강원도 출신 학생들이 일반 전형에서 많이 붙으면 수도권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학력을 올려야 되겠죠. 아침 시간에 남춘천역에서 가보면 전철에서 내려서 스쿨버스 타려고 길게 줄 서 있는 광경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강원도 학생들이 안방을 내주고 타시도로 밀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민 후보가 서울에 입학생 수가 늘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적고 대입 입학생 수는 많으니까 뭐 누구나 원서를 내면은 서울이든 어디든 갈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다음은 민병희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왜 탈강원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이 신경호 후보가 말씀한 거와 비슷합니다. 춘천교대가 서울서 가깝다 보니까 춘천교대는 수도권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 집 가까운 곳으로 임용고시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로 발령을 받아도 고향으로 가려고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두 가지 문제를 찾아서 해법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춘천교대의 지역 인재 전형을 늘려달라고 협의해서
입학 정원의 3분의 1 수준까지 늘려서 우리 도내 학생들이 특례 입학을 합니다. 앞으로 이거를 절반 수준까지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아울러 제가 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해서 지역 교대 졸업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현직 교사가 임용고시로 탈강원을 하는 현상을 원천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이제 교사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서 통합관사를 짓는 등 이런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이고 또 좋은 선생님들이 마을에서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을 교원 임용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통해서 학교에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병관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할 선생님을 임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신규 교사들이 대부분이 애부 출신들로 채워지고 2, 3년이 지나면 수도권으로 정건하는 경향이 아주 다분합니다. 아까 두 후보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교육대학에 대한 그 학생 선발의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교육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일반 전형이나 특별 전형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을 유치하면 그 학생들이 애부로 안 나가고 강원도에서 근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그 가산점이나 이런 것을 주는데 이것은 물론 뭐 도의에서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교육 위원들이 아니면은 뭐 교육부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은 그 각 지역의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교사들이 도내 교사들에 대한 복리 증진 및 인센티브를 좀 과감하게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사를 수시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처음에 오신 교사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면은 좀 오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새 후보의 탈강원도 현상 대안과 또 해법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상호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와 같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자유롭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토론의 전 과정이 TV와 페이스북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모습이나 답변 태도 또한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 후보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또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입장도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질문이 한 후보자에게 좀 쏠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 건 아닌데요. 원활하게 좀 공정하게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상호 토론 기회는 후보자당 5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민병희 후보부터 주도권 드립니다. 예, 원병관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강원도립대 총장으로 재직하실 당시에 기억에 남는 업적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강원도 유초 중등 교육에 접목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총장이 되면서 그 다음 해에 그 우리 여학생들이 축구부가 추계를 다 우승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그 관내에 있는 그 초중고의 여학생 축구부 학생들이 저희 학교로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경 후보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양력에 보면 미래교육연구원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래교육연구원이 언제 설립했으며 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성과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강원 미래교육연구원 제가 교육감 출마를 결심하고 이 명함을 돌리려고 하니까 명함에 직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러이러한 단체를 내가 설립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합법하다. 그래서 제가 강원 미래교육원이라는 것을 세무서에 가서 비과세 개인 사업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연구 실적이 있습니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그 교육감 후보 이력을 위한 급조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출마 기자회견에서 강원교육의 청렴도는 바닥을 맴돌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나요? 네. 그런데 2017년 국가권익위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의 청렴도가 부산에 이어서 2위를 했거든요. 제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다음 자료에 이런 토론 시간에 자료를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열심히 노력한 우리 강원교육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해서 적절한 시점에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제가 분명한 자료 출처와 함께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 인터넷에 현재 공립유치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이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직접 올리셨는데 이 말은 공립유치원 확대를 반대한다는 뜻인가요? 공립유치원을 반대하는 것보다도 현재 그 자유경제 시장 원리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공립유치원 하나를 설립하는데 제가 이번 강원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예산을 보니까 평균 60억이더라고요. 근데 그 60억뿐이 아니라 1년 동안 선생님들 또 이 교육과정 운영비 등등을 합치면 그 돈이 엄청납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 공립유치원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예산을 목적 지정 경비로 주기 때문에 이건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지원금이 오면 반납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그런데 그러면 현재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40%인데 강원도 교육청은 50%까지 올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돈은 또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거는 뭐 저희 예산과 지원된 예산과 함께하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공립유치원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계획이 아니라면 제 정책과 큰 차이가 없은 거 아니에요? 저는요. 그 공립유치원을 증설하는데 40%를 50% 올리는 거 10% 차이 그 예산만 가지고도 사립유치원의 유휴교실 또 사립유치원 현재 많이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립유치원에다가 투자를 하면 좀 더 양질의 또 수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도민 여러분, 현재 저는 36%에 머무르는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제 임기 내에 50%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사립유치원의 유아 학비, 급식비, 그리고 교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투명하게 운영하는 사립유치원도 지원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 잘 지키셨고요. 다음은 원병관 후보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시간은 5분입니다. 네. 아까 이어서 말씀을 못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못했는데 두 분이 관계해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아울러서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관계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친구 관계는 친구 관계고 또 교육군 민병희 후보와 저와 그 교육관이 180도 틀립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자신과의 경쟁, 친구와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기 발전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친구와 그런 문제는 사적인 문제고요. 강원 교육을 위해서는 저는 제가 이번에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된 거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네. 그 후보님께서 그것을 직접 뭐 그 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고교 평준화, 무상급식 다 좋은 정책입니다. 저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과장 시절에 6개월 근무하면서 고교 평준화의 시작을 단추를 채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은 디테일한 데 악마가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고교 평준화는 참 좋은데 들어가 보면 거기에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향 평준화가 됐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좋은 제도를 학생들을 다 같이 함께 올리는 상향 평준화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은 그 신 후보님께서 그 했던 그 제도가 결국은 어떤 그 결과를 가져왔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6개월 네. 그러니까 취임해서 부임해서 6개월 있다가 네, 추천 알겠습니다. 교육장을 6개월 하기 때문에 동안에 그 모든 정책에 대해서 평준화에 대해서 교육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는 준비를 했던 것은 네, 매우 네. 중요한 예. 일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민병희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유아교육의 학비 무상 지원을 하는데 그 공사립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봤을 때 물론 공립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립에 대한 것도 같이 그 국민이기 때문에 함께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립 유치원도 원화 1인당 월 26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급식비도 지원하고 또 교원 인건비도 지원합니다. 이것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면 얼마든지 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그 교육비가 더 들고 안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명하게 운영하는 그러한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더 지원할 계획이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가 들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그 체험놀이 학습에 대해서 그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험놀이 학습. 우리 아이들은 놀기 위해서 이 땅에 온다라는 편혜문 선생의 말. 그래서 놀이 밥이다. 밥을 먹어야 되듯이 놀이를 해야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이하고 이러면서 창의력도 발달하고 사회성도 발달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놀이밥 100분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방과 후에 주로 놀이밥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방과 후에 학생들은 그 보충적인 학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적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한 것을 학습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단위에서는 그 방과 후에 하는 경우에 선생님들의 노동 강도를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학부모 놀이 지원단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다음에 신경호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 학생 특수 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특수 학생들이요 아니면 제가 장애 학생 특수 교육에 네, 대해서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요. 신경호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5분입니다. 예, 민병희 후보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최하위였던 것 인정한다.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것은 방법을 못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4월 19일 강원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민 후보자는 이 기사를 인정하시죠? 그걸 떠나서 일단 기초학력 미달자는 과목별로 2012년도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나는데 알고 계시죠? 그걸 떠나서 저렇게 팻말을 들고 와도 되는지 네, 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마 네. 지금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연도별치를 보면 국어, 수학, 영어 모두가 다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학업성취도 평가 검사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에게 물으신 네, 건가요? 네. 그럼 답변 드릴까요? 네.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 그 교사 전에 답변을 출신이니까 드리겠습니다. 성취도 검사 수학 난이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질문에 대한 그러면 답변을 그 본 드려야 되지 후보가 않겠습니까? 학업 성취도 문제지의 수학 문제를 분석해 보면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라 평이한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학업 성취도 검사의 기초학력 미달 기준이 몇 점인지는 아시는지요? 뭐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더니 디테일한 거 물으십니까? 네, 학업 성취도 검사의 기초학력 미달 기준은 100점 만점에 20점입니다. 혹시 그 학업 성취도 검사의 문항 보기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5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만 쭉 찍어도 20점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강원도 중3 학생이 12,000명 정도 된다면 888명이 학생이 20점 미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학생들이 사칙연산을 제대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병관 후보께 묻겠습니다. 예. 혹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수리 영역의 출제 방향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수리 영역의 예. 출제 방향을 알고 계시나요? 수리 영역의 출제 방향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수리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를 측정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것을 응용해서 예. 그것을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단계로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난이도를 올려서 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잘 어떻게 수학 안 그러시면 잘 알고 계시네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15년 7월 17일자에 강원도 교육청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2015년 제2차 노사협의 내용을 보면 학교 현장에 공문이 오기를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휴가, 연가, 조퇴, 외출, 지참, 결제 과정에서 부차적인 사유를 기재를 강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연가 맞는다. 난 내일 학교 안 나오겠다. 근데 학교장이나 교감이 왜 그러냐 묻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학교에 물론 사립학교도 있고 공립학교도 있겠습니다만은 공립학교도 있고 한데 거기에 보면은 그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서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그 사유에 대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유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현재 그 강원도 교육청에 강원도 학교에는 학교마다 인사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내기를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학교장은 가급적 들어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참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교장, 교감생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 인사자문위원회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참 힘든 겁니다. 인사자문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강원도 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 협의상 이행 실태.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세 후보의 상호 토론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공통 질문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학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전국 초중고 408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강원도 소재 학교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갈수록 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정부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환경 문제로부터 학생들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원병관 후보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그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가 자연적인 환경과 인공적인 환경이 있는데 지금과 같이 환경 유해 물질인 라돈이나 성면이나 이런
그 같은 그런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국가로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해서 아직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 된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미세먼지 흡입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에 및 농도에 따른 기준을 정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수업을 실내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그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환경 교육을 통해서 환경이 그 유해함과 좋은 점에 대한 것을 학생들에게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은 신경호 후보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대기 오염이 심한 날 체육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실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권역별, 학교별 체육관을 확충하겠습니다. 통합 대기 환경 기수 상황에 따른 실외 수업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교원과 학부모에게 즉각적 알림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위치별, 지역별로 공기청정기나 공기순환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좋은 지역은 공기청정기로, 공기순환기를 필요한 지역은 순환기로 하겠습니다. 학교 안전은 교통안전, 식품위생안전, 범죄안전, 환경안전 등이 있지만 기후환경과 변화에 함께 다변화된 자연재해 및 신종전염병에 대하여 학교 안전계획 예방 지침 및 재해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및 학생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학교 담장 등의 고화질 CCTV를 설치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내 스마트 기기 보관함을 마련하여 분실 및 파손을 예방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민병희 후보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즐겁길, 행복하길, 안전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 민병희는 모든 예산과 인력 배치의 1순위를 학생 안전에 두겠습니다. 라돈과 미세먼지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임기 내 모든 교실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 라돈과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체육관과 다목적지를 더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등하굣길입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학교에 등하게 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승용차의 도움 없이 아이들이 걷고 자전거 타면서 건강도 지키고 또 안전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강원도 교육청은 안전한국훈련에서 교육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안전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대한 새 후보의 다양한 의견 함께 들으셨습니다.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그렇다 쳐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당장 폐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수준인데요. 작은 학교가 사라지면서 농산어촌 마을이 황폐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원도의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을지 후보자들의 대안과 해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고요. 이번에는 신경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옛말에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면에서 읍으로, 읍에서 시집으로, 시집구에서 대도시로 유학을 시키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은 진로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나전중, 행성, 안흥, 중고, 춘천, 신포 중이 모두 작은 학교입니다. 작은 학교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학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악기도 배우고 싶어하고 교과 공부도 하고 싶어하고 독서도 하고 싶어합니다. 영화도 보고 싶어합니다.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도농간 학생교류 문화체험 제도를 통한 인성교육도 시키고 지역과 함께하는 독서카페 운영, 방과 후 예능교실, 방과 후 교과 보충 수업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농촌학교가 아니라 찾아오는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춘천의 송화초등학교가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옛말을 다시 실현하는 그런 농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민병희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강제 통폐합 정책에 맞서서 작은 학교를 지켜낸 사람이 바로 저 민병희입니다. 그때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서도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덕분에 40%에 달하는 강원도의 작은 학교들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는 전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에듀버스를 통해서 통학을 지원했고요. 학구를 광역화하고 특색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운영했더니 전체 학생 수는 급격하게 줄어도 모델 학교의 학생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그러한 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 아직 바뀌어지지 않고 있고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강원교육 희망재단에 대한 예산을 도의회에서 번번이 삭감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삼선의 중량감으로 새 정부, 새 의회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작은 학교를 살려내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행복교육지구를 만들어서 작은 학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작은 학교마다 문화예술, 특색교육을 강화하고 아토피 치유학교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병관 후보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으로서 저는 우선적으로 뭔가 하면은 이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가 특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특성화된 그 장점을 가지고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다시 농어촌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유입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경적인 것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교통적인 것도 있고 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면에서도 시골 그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적어도 강원도에는 100개 이상의 그 학교를 소규모 그 농어촌 학교를 특성화시켜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그 지역 사회도 살고 또 그 지역이 살면은 학교도 같이 공동의 상생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학교에 어떤 바이오라든가 그런 특별한 산업과도 연계시킨다고 하면은 동남아에 있는 또는 해외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그 강원도에 많이 와서 인구 유입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활성화되는데 학교를 살리는 데도 좋고 지역사회도 함께 갈 수 있는 상생의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에 대한 새 후보의 의견을 함께 하셨습니다. 새 후보의 공약과 또 다양한 대안, 또 해법을 듣다 보니까요. 어느덧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못다한 의견을 보충하거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민병희 후보부터 마무리 연설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은 1분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8년 전 과거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미래 교육으로 나가야 할까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도민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붙여준 이름 교육감 선생님, 저는 이 소리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하고 또한 고맙습니다. 강원교회 수장으로 강원교육의 행정을 펼치더라도 선생님의 마음으로 임하라는 그러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감이 되어가는 길은 약속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친환경급식 지원, 고교 평준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모두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강원교육을 더욱 힘차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민 여러분. 네. 다음은 원병관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저 또한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연습이 아닙니다. 따라서 철저한 목표와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그 교육에 대한 식견과 역사적인 덕목이 있어야 하고 인성을 갖춘 분이 그 교육감이나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은 발전보다 학생들의 와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비정치성과 엄청난 정성을 들여야 하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도지사보다 교육감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신경호 후보의 마무리 발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제가 학력을 올리겠다고 하니까 민 후보는 과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래의 교육 목표는 무엇인지요? 강원교육이 8년 동안 퇴보를 거듭해왔습니다. 아이들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4년 더 맡기시겠습니까? 유권자의 권리로 실패한 강원교육을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저 신경호가 교육 적폐를 청산하고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저 신경호가 열심히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힘나라 강원교육,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새 후보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토론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모두 검증하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유권자들께서 후보자들의 진정성만큼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선거는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이자 국가와 지역을 위한 의무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서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춘천 MBC와 원주 MBC 그리고 강원 영동, MBC 강원 영동에서 함께 마련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원도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